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15강 3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성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면 효율성 얼마나 효율적인가. 여기서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투자 상품으로서의 효율성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확실히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효율성이란 부동산 시장에서의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어떤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정보, 자, 새로운 정보, 자, 새 정보,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 주변의 개발 정보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정보가 좀 생겼는데, 이 정보를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가, 어느 정도 지체 없이 반영하는가 정도가 효율성, 그게 바로 효율성이야. 즉, 새로운 정보를 지체 없이 반영하면 그거는 바로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 새로운 정보를 지체 없이 반영을 해. 그러면 효율성이 높으니까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그럼 효율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시장에 반영하는 정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효율성이라는 게. 이 효율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시장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어떤 지문이 있었냐면, 어떤 지역이 개발되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를 공표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가장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알았을 때, 완전 경제인 시장, 불완전 경제인 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그리고 효율적 시장, 이렇게 지문이 5개 나왔는데, 답은 바로 효율적 시장이죠. 새로운 정보를 지체 없이 반영하는 시장이니까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효율적 시장, 정보를 지체 없이 반영하는 시장.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이 효율적 시장은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겠죠. 이 효율성 정도에 따라서, 효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럼 낮으면 낮을수록, 그 효율성 정도에 따라서 이 효율적 시장이 구분이 됩니다. 자, 효율적 시장을 우리 구분을 해봅시다. 첫 번째, 효율적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가장 정보가 반영이 되는 게 낮은 단계예요. 이거는 바로 약성, 약하다 이거야. 약성 효율적 시장. 자, 그 가운데 단계는 제일 센 거는 강성이라고 그래. 약성이니까 제일 센 건 강성이야. 강성. 즉 효율성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지. 강성 효율적 시장. 그 중간 거는 강성에 준한다 해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3개로 나뉘어요. 효율적 시장을 구분을 하자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 어떤 것만 이 시장에 반영이 되냐면 과거의 추세, 다른 말로 과거 정보만 반영을 해. 이 시장은 지금 새로운 정보는 반영을 전혀 안 해. 앞으로 발표될 정보도 전혀 반영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만 연구하면 되냐면 과거 추세, 과거 정보만 분석을 하면 돼. 그거를 무슨 분석이라고 한다? 기술적 분석. 자, 기술적 분석.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만 한다. 그럼 충분해. 그럼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 시장을 대처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준강성 시장은 과거 추세, 당연히 약성 시장에 과거 추세 반영하겠죠. 자, 과거 추세 플러스 뭔가 반영을 해야지. 조금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야, 단계가. 바로 뭐냐 하면은 현재 공개한 정보. 자, 공개 정보, 공표 정보. 과거하고 현재 공개된 정보만 반영하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석을 할 때 기술적 분석을 당연히 해야지. 과거 추세 분석하는 거야.
플러스 현재 공개된 정보도 분석을 해. 요 두 개를 합쳐 기술적 분석 플러스 현재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이라고 그런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적 분석. 그럼 시험 문제 내기 딱 좋네. 약성 시장에서는 과거 추세만 반영함으로 기본적 분석만 하면 된다. 이 지문 맞나요? 틀리나요? 땡! 틀리지. 기술적 분석을 해야지. 반대로 중강선 시장은 설명을 맞게 다 잘해. 과거 추세도 반영하고 현재 공개된 정보도 반영하므로 과거 추세와 현재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 땡! 기본적 분석이지. 언어를 잘 알아야 돼. 용어를. 헷갈려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암기하는 방법 없나요? 주는 니은이고 기본에 니은이 들어가 있네. 그렇게 외우자고. 위에는 뭐 어떻게 연결이 안 돼. 이건 기억이고 리을인데 니은은 맞잖아. 준, 본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전혀 진짜 암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 그럼 강성은 이 두 개보다 더 많이 반영해야겠지. 효율성이 강한 거니까. 그럼 과거 추세 정보 플러스 현재 공포된 정보. 그럼 공포되지 않은 정보도 나올 거 아니야. 공포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반영하는 시장이야. 이게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 다 해야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추세만 반영이 되는 시장이니까 여기서는 현재 공개된 게 반영이 안 돼. 자, 공개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초과 수익을 얻는다, 못 얻는다. 자, 여기다 이제 초과 수익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자, 초과 수익. 초과 수익은 뭐냐면 일상적으로 얻는 수익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거예요. 초과해서. 공개된 정보 또는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현재 공개된 정보는 다 반영이 되니까 초과 수익을 못 얻어. 그렇지만 미공개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현재도 안 되고 과거는 다 아니까 의미가 없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 미공개 정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초과 수익이 없는 거예요. 즉 약성 효율적 시장하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효율적 시장은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나뉘고 이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그 시장에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 얘기했어요. 약성은 반영이 되되 과거 정보만 반영되고 중강성은 과거 정보하고 현재 공표된 거, 발표된 것만 반영이 되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 현재 정보,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반영이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꼭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론상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시장들이 누군가 초과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면이 많아요. 즉 과거의 정보, 현재 공개된 정보까지는 다 반영이 되는데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시장에 반영이 잘 안 돼. 일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선점을 해갖고 투기를 하죠. 미리 선점을 해서 땅을 사. 그리고 땅값이 올라오면 그때 차익을 받고 파는 거야. 초과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 여기는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지 않은 것도 반영이 되니까 초과 수익이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 수익이 나오는데 과거 추세만 반영하는 시장이라 현재 거도 반영이 돼요. 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완전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이 되면 더 오를 텐데 요거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요 정보를 알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요 중강선 시장에 진입을 하면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할당 효율적 시장하고 이제 이론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할 텐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왜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가? 자, 효율적 시장은 우리가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구분을 해봤고 자, 이번엔 할당 효율적이라는 개념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할당 효율적.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뭐냐면 일단 효율적이야. 자, 효율적. 뭔진 모르지만 아주 효율이 좋다는 얘기야. 아까는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가 반영되는 게 얼만큼 빨리 지적시 반영되냐 그거였는데,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의 할당은 할당이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냥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러면은 정보가 반영되는 정도를 얘기하지만 할당이 효율적이라는 거. 할당이. 그럼 뭘 할당을 하냐? 자원 배분. 예. 경제학에서 말하는 할당은 자원 배분이에요. 자원 배분이 아주 할당. 할은 분할한다는 얘기야. 당 한 사람당 골고루 분할이 되는 거야. 골고루. 그러니까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좋은 시장이죠. 예. 누구에게 특별하게 초과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이 있으면 골고루 나눠주는 시장이야. 대표적인 할당 효율적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 완전 경쟁 시장이야. 완전 경쟁 시장.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건 이론상 존재하는 거고 모든 학문, 경제학 학문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이 누구에게나 다 공개돼. 모든 정보가.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하는데 비용이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자, 여기는 정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왜? 모든 정보가 공개돼. 모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다 공개돼. 여기는 모든 정보가. 완전 경쟁 시장은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니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문제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닌 경우 어떤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전 경쟁 시장. 자, 불안전 경쟁 시장.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거는 맞아. 이거는 맞는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모두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 지문은 틀려. 이 지문은 틀려요. 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하더라도 완전 경쟁이 아닌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는 있어. 저 불안전 경쟁 시장은 둘로 나뉘어. 하나는 할당 효율적, 누구에게나 골고루 자원이 배분되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전 경쟁에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고, 반대로 할당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왜 이런 게 나오냐? 아까 정보 비용을 얘기했죠. 정보 비용.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자, 무슨 내용이냐? 어떤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어요. 자, 개발 계획. 아직 이건 발표된 게 아니야. 발표가 안 됐어. 자, 개발 계획.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의 1제곱미터당 토지의 가격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1천만 원이야. 1천만 원인데, 이 1천만 원 하는 땅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1억 원으로 뛰어. 예를 드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땅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자, 1천만 원이 1억으로 뛰면 엄청 뛴 거잖아. 그러면 이 개발 계획을 아는 사람이 이 1제곱미터 땅을 소유를 하게 되면 이익이 얼마나? 초과 수익이 9천만 원이야. 9천만 원. 9천만 원. 자, 이 정보 비용, 이 개발 계획을 알아내는 비용, 이 정보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 정보 비용, 정보 비용. 개발을 알아내기 위한 비용을 정보 비용이라고 그러고, 자, 그리고 요 9천만 원의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실제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 정보의 가치야. 그 정보의 가치는 9천만 원이야. 현재 이 정보의 가치는 9천만 원짜리야. 그런데 이 정보 비용이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이야. 이 정보를 빼내는데 9천만 원이 들어. 이익이 9천만 원인데 비용이 9천만 원이야.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야. 투기를 할 필요가 없어. 9천만 원 들여서 9천만 원 벌어. 아이고, 이거 풀값도 안 나오네. 할당 효율적이 되는 거야. 즉, 이거는 정보 비용과 정보 비용, 정보 가치 같다 다르다. 같은 시장이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어도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이야.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지. 대부분은 정보 비용은 1,000만 원이야. 자, 그러면 이 정보 비용은 1,000만 원을 들여서 내가 1천만 원 여기를 투자를 하면
9천만 원 번 거에서 정보비용 1천만 원 빼면 8천만 원이 남잖아. 그러면 이거는 정보비용을 드릴만 하다, 안 드릴만 하다. 제발 도덕 뭐 이런 거 윤리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요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드리지. 지금 정보비용과 정보가 좀 훨씬 크단 말이야. 가치가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도 이익이 남아. 그러면 누가 이긴다? 누가 투자를 한다? 누가 투기를 한다? 돈이 있는 사람, 정보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투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지. 누구에게나 골고루 다 그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정보 비용을 투자해서 정보 비용 이상으로 정보 가치의 수익, 초과 수익을 달성한 사람들만 이익을, 자원 배분을 가져가는 거니까 할당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게. 이런 시장을 만들면 안 돼. 근데 또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 할당 효율적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 이익이 남는 게 없는데. 이익이 남아야 투자를 하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않은 것도 가끔은 필요하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2억의 주택을 사면 다음에 이건 2억 3천 4천에 팔겠지, 몇 년 살다가.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야 샀는데 이거 2, 3년 후에 1억으로 떨어져 그 집이. 그럼 누가 사 그거를? 안 사잖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잣대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불안전 경쟁이어서 이 투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투기해버려. 이렇게 되면 투기가 나오지. 네, 정보를 빼내갖고 대량으로 매입돼버려. 이 투기가 나오는 거는 불안전 경쟁이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나오는 거야.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이면 투기는 안 발생해요. 자,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참고적으로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 부동산의 가치는 가격을 반영을 해요. 요건 나중에 가격 감정평가를 좀 자세히 배울 텐데, 부동산 가치라는 게 뭐냐? 현재의 부동산 가치라는 거는 자, 현재 내가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 그리고 미래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미래 가치. 이 미래 가치를 현재로 환원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로 환원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현재의 가치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미래 가치가 2억이야. 그럼 현재로 환원하면 대략 2억보다 좀 낮겠죠. 요 사이에 인플레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래 가치라는 거는 그 수학적인 공식인데, 미래 가치. 자, 미래 가치는, 이 미래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 요 R은 이자율 또는 할인율을 얘기하는 거고,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리도 늘어나는 거야, 미래 가치가. 그러면 요걸 싹 지우면 이게 분자로 들어가니까 1 플러스 R의 N 그래놓으면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으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현재 부동산 가치는 또 어떤 가치가 있냐면, 이 지대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지대론. 우리는 지대하고 집과 토지의 가격이에요. 토지의 가격. 학생들이 헷갈려하니까 이건 찍고 넘어가는데, 사람들은 이 지대 임대료를 생각하면 돼. 이건 임대료를 생각하면 되고, 임대료. 집가 그러면 토지, 땅값, 토지 가격. 이걸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빨라요. 집가가 높아서 지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이렇게 가는 줄 알아. 근데 이게 아니라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집가가 높은 거예요. 임대료가 높으니까 이익이 많이 나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집가가 오르는 건데, 거꾸로 생각들을 해. 여러분들이 적어도 만화공인중개사 이용훈에게서 배웠다면, 아, 이거 틀리네. 집값이 올라와서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센 게 아니라 임대료가 세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지대 집가 이론은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우니까 여기서 오늘
부동산 가치에 대한 거 간단하게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오늘 효율성을 배웠는데, 효율성이라는 것은 정보를 그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반영하는가 그 정도를 얘기를 하고,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 정보를, 개발 관련 정보라든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반영하는 시장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뉘고, 약성이나 중강성에서는, 약성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중강성은 기본적 분석을, 그리고 약성이나 중강성 시장에서는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만 강성 시장에는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기본적으로 완전 경제 시장은 할당 효율적이지만, 불안정 경제 시장이라고 해서, 불안정 경제 시장은 할당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의 차이에서 나온다는 거.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으면 투기를 할 이유가 없지만, 정보 비용이 정보 가치보다 훨씬 작을 때, 즉 정보 가치가 클 때는 초과 수익이 발생하니까 부동산 투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학교론 제15강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